10번부터 13번 등기지문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읽다 보니까 목 아프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단부터 몇 개냐? 5개 문단 나와 있고, 1문단에 일단 설명대상 먼저 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줄 가겠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는 권리를 물건이라고 하는데,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래서 물건, 이거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계속 할게요. 자, 물건의 종류에는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그에 해당한다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여기서 가져갈 거는 요 소유권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점유권이나 전세권, 저당권에 대한 설명이 이 글에서는 나오지도 않고 문제에서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동그라미 왜 이렇게 안 그려져? 계속 할게요. 자, 소유권 관련된 거라 했어. 자, 뒤로 넘어갈 건데, 자, 물건 중에서도 부동산은 그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거 생각합시다. 부동산은 동산, 그럼 자동차라든가 핸드폰, 지갑 같은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당연히 부동산이 동산보다는 비쌉니다. 따라서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차 복잡합니다. 하고서 예시가 나와 있는데 글을 어떤 놈이 썼나 어떻게 이따위로 구성해놨을까? 좀 아이고 미안해요. 욕한 건 아니야. 자, 빨리 할게요. 자, 여기 조금 근거 좀 내용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아파트 매매를 할 때 보통 매수인이라 그러면은 아파트 구매하는 사람일 거고, 자, 매도인은 아파트를 판매하는 사람, 새롭게 집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과 전 집주인, 기존 집주인 이렇게 이해합시다. 나 좀 적으면서 할게요. 자, 글씨를 조금 다듬어 볼까? 잠깐만요. 자, 좀 괜찮다. 자,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절차가 복잡하다는데 왜 복잡하냐? 돈을 여러 번 나눠서 내서 그래요. 첫 번째로 계약금,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일단 돈만 3번 냅니다. 좀 적어볼게요. 일단 스텝 1, 계약금 내고요. 참고로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매매금의 아파트 전체 가격의 10% 정도에 해당한답니다. 일반적으로라고 분명 써 있어요. 법적인 건 아닌가 봐. 두 번째 갈게요. 스텝 2. 그럼 90%가 남았잖아, 그치? 근데 그 90%도 이래서 아파트가 만약에 2억이야. 그러면 여기서 10%면 2천만 원 아니야, 그치? 2천만 원 까도 1억 8천 남잖아. 한 번에 내기엔 부담스럽다니까. 그러니까 남은 1억 8천 중에서 일부를 중도금으로 제시를 한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적어야 될까? 90% 중에서 일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스텝 3 가겠습니다. 남은 돈 정리하면 잔금까지 끝. 여기까지가 돈 내는 거 끝. 됐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 다 냈다고 거래가 끝내는 게 아니라 뒤에 이 말 나옵니다. 잔금까지 건네면은 매매 대금에 지금 마무리되며 그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필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들을 건네받답니다. 즉 등기를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답니다. 저거 보면은 마지막 스텝 4. 왜 굳이 스텝이라 썼을까? 그냥 1, 2, 3 썼으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등기 절차가 남게 된답니다. 뒤쪽에 나온 내용 미리 좀 끄집어 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약 대금을 다 처리하더라도 이 등기까지 완벽하게 끝나야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처리를 한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단부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줄어들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계속 볼게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정보는 법률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되는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 또는 그 기재된 자체를 등기라고 한답니다. 자, 이 등기의 특성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등기의 특성을 봤더니 이거 그냥 꺼버릴까? 자, 등기는 일단 첫 번째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게시를 한답니다. 조금 확대할게요.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개시, 줄이면은 공시입니다. 뒤쪽에 문제 푸시다가요,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었다라는 말 나오면 등기한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할게요. 자, 등기부의 편성은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며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개의 등기 기록만 두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한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만 존재한다. 뭐 당연한 얘기야. 한 물건에 대하여서는 한 개의 등기 기록만 두도록 한다. 따라오셨어? 자, 뒤에 예로든 하면서 구체적으로 등기부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총 세 부분 나눠집니다. 첫 번째 표제부가 나오고요. 두 번째를 봤더니 갑구, 마지막으로 을구 나와 있습니다. 자, 표제부에는 아파트의 주소와 건물 상태와 같은 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 주소가 어딘지, 그리고 언제 준공됐는지, 그리고 건폐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게 적혀 있는 게 표제부인 거고, 갑구에는 요 말 잘 기억하세요. 소유권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고, 이게 왜 이래? 다시 할게.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은 갑구, 을구에는 소유권이 아닌 다른 물건들이 들어가 있답니다. 위치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문단 계속 갈게요. 이러한 등기를 왜 하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비싸다고. 그러니까 거래가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진행이 잘 돼서 진정한 권리관계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잡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아무튼 간에 뒤로 넘어가면은 이러한 등기 작성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기입등기.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를 기입등기, 조금 더 다음에가 경정등기, 문제가 됐을 때 바로잡기 위한 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건물을 샀어.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해야 돼. 그게 기입등기. 새롭게 발생한 거면 기입등기. 됐지? 근데 문제가 기입등기를 했어. 근데 이 동사무소 직원이 아니면 법원 직원이 좀 문제가 있나 봐. 아니, 오타가 났어. 이름이 다르게 써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경정등기.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자, 새로운 단어 나왔죠. 등기 권리자랑 등기 의무자 나왔죠. 본문 내용에서 추론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서 아파트 예시에서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고 그 물건을 파는 게 매도인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자,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 보겠습니다.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는 일을 가리키고, 등기 의무자는 원래 권리자로 기록되어 있던 일을 가리킨다라고 써 있네요. 즉,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는 사람은 아파트를 새로 사는 사람일 테니까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구나 가시면 될 것 같고, 원래 권리자로 기록됐던 이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구나,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계속 보겠습니다. 3문단 마지막 줄 할게요. 원칙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문제가 바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함께 처리한 것이 일반적이라서 그렇게 보인다.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즉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의 뭐라고 해야 돼? 의무를 위임받아서 한 번에 처리한대요. 그 집 사는 사람이 가장 바쁜가 봐. 됐죠? 하고 나서 5문단 드디어 마무리 들어갑니다. 5문단 들어갔더니만은 이러한 등기의 효력과 관련해서요, 두 가지 원칙이 거론되고 있답니다. 첫 번째는 성립 요건주의고, 자, 두 번째는 오른쪽 단락에 대항 요건주의.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답니다. 잠깐만. 내가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거 지금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해 좀 해줘요. 자, 아무튼 간에 성립요건주의라는데, 이렇게 귀찮다. 그냥 빨리 할게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자. 자, 성립요건주의가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계약 절차가 아까 복잡하다며, 막 계약금, 중도금, 잔금, 돈도 세 번에다가 그거 이제 등기까지 있잖아. 그치? 자, 근데 언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성립하게 되느냐야.
계약 대금을 다 냈으니까 이 아파트가 내 거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등기까지 해야지 아파트가 내 것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성립요건주의는요, 등기가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요건주의입니다. 뭐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돈만 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은 대항요건주의는 뭐냐? 이렇게 얘기합시다. 대항요건주의는요, 이런 거야. 돈 냈으면 그 아파트 네 거야. 다시 계약이 완료되었으면 소유권은 사실상 인정된 걸로 보는 게 맞아. 되셨죠? 다만 아까 얘기했잖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공개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정 그 정보라며. 등기는 네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정부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어떤 아파트를 샀어.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내 거야. 너 네 거 아니야? 이거 내 거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한테 이거 내 거라고 당당하게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제시할 그 근거가 되는 게 등기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등기답니다. 이해했습니까? 적겠습니다. 등기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이다. 오케이. 그러면 대항요건주의까지 끝. 아까 아파트 예시에서 돈 다 내고 등기까지 해야 된다 했죠. 해야 한다까지 나왔죠. 우리나라는 현재 성립요건주의를 법적인 원칙으로 취하고 있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네요. 뭐 써있는 게 없으니까. 먼저 들어갑시다. 10번 가겠습니다. 자, 윗글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정답 나와 있네요. 소유권과 같은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끝. 됐죠? 나머지도 볼게요. 2번 갈게요.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과 소유권 같은 사항은 을구에 기재된다 써 있는데, 자, 소유권은 갑구에 기재가 되는 거고 소유권이 아닌 다른 물건들이 을구에 기재된다 했습니다. 2번 지웠고 3번 갑니다. 등기부의 편성은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당연한 얘기 그치? 앞에 나왔던 얘기 문제가 권리자를 중심으로 한다 써 있는데 분명 본문에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작성한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하고 나서 4번 들어가게 되면 등기부는 관련된 당사자만 신청하여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사회에 공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5번 갑니다. 하나의 물건에 성립한 여러 하나의 물건 아까 읽었던 거 패스합니다. 11번 갑니다. 기억이 어딨냐? 아파트 매매냐? 이렇게 하면 뭐더러 기억이라 했을까? 그냥 A라고 묶어주지, 그치? 자, 기억에 대한 일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매수인과 매도인이 동시에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를 위임받아서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2번 갑니다. 매수인은 등기, 아까 전에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라고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 추론했던 거 됐죠? 정답 바로 2번 가시면 될 것 같고 3번 갑니다. 매수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명의인의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 명의인 변경 이퀄 소유자 변경 신청을 한다면 그건 새롭게 등기가 올라가는 거니까 기입 등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들어가게 되면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면은 끝난 게 아니라 했죠. 등기 절차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5번도 보자.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의 동의 얻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네, 지금 이 얘기를 안 읽었구나. 1문단 쪽에서 조금 놓치면 안 되는 정보 중에 하나가요. 어디가 있냐? 여기다. 자, 계약금을 낸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는 게 가능하대요. 대신에 이 차이가 있나 봐. 자, 계약금만 낸 거야. 계약금은 위약금 역할도 한답니다. 이때 만약에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고 싶다 그런다면은 매수인은 자기가 냈던 10%의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매수인이 낸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면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답니다. 문제는 뭐냐?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은
해제하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게 된다고 써 있습니다. 요게 아까 11번에 5번 선택지요. 중도금 지급하기 전, 즉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는 일방적 해제 가능하다. 됐습니까? 12번 가겠습니다. 오 진짜 목 아파. 12번. 등기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 푸실 때요. 무턱대고 1번부터 5번 순차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왜 시간 낭비를 한지 나 이해가 안 돼. 1번하고 5번 봤더니 무슨 주의 전부 다 5문단 뭉쳐 있잖아. 그치? 키워드 먼저 훑어보시고요. 먼저 볼 수 있는 선택지 먼저 묶어서 그룹화해서 보세요. 시간 남아도는 상황 아니잖아. 그치? 1번 봅니다. 자, 대항요건주의는 등기가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이 되지 않는 원칙이다. 그렇죠. 대항요건주의에서 등기 역할은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근거 자료가 된다.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5번 갑니다.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한 우리 법제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주의라고 계약의 완료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요 말 다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계약의 완료가 소유권 취득의 조건이 되는 건 대양 요건주의였으니까 정답 5번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빨리 볼까? 등기, 안전확보, 공시 아까 확인했던 키워드들 3번 봅니다.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 아까 나왔던 거잖아. 기입등기 4번 신청에 착오 문제가 발생했네. 경정등기 할 얘기 없을 것 같습니다. 13번 어휘 문제 그냥 1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등기 지문까지는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넘어가겠습니다.